자, 평주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넷째 주 단기 수익 관련돼서 이 종목도 그리고 시장도 이야기를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십수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 본 결과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포함되는 그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통일되지 않은 나라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가능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정세로 보시면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북한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를 제1 주적이다라고 명을 하면서 미사일 같은 핵을 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해외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각들이 조금 리스크가 높아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부분으로 하락을 했고요. 되레 해외 시장 쪽을 보시면 해외 시장은 큰 문제는 없고 거의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쪽이 중국 시장 쪽이었는데, 중국은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이제 6%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부동산 경제나 여러가지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해종합, 항생, 심천종합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에 대한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는 최근에 고점 이제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이제 금요일날 상승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도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돌파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돌파를 했고요. 근데 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라도 엔비디아나 그리고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까지 시세를 좀 뻗치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입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일본처럼 미국에 올인을 하고 유럽에 올인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부분들이라 그 흐름이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좀 유독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흐름이 이제 탈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확인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양호하게 지지를 하면서 상단 부분인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50 이상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코스닥은 다시 길게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이 짧게 보면 800에서 900 정도 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900 정도 사이,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800을 좀 하회한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박스권을 양호하게 지지를 하면서 상단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주 들어서 이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최근 들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금요일날 좀 매수를 좀 전환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개인들이 이틀 연속 파는 흐름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이제 시장을 하락을 좀 멈추는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선물 쪽, 옵션 쪽, 선물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선물은 프로그램 쪽과 연결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의 이제 매도세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이 매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지수를 좀 올리는 걸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특히나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좀 일어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를 기관과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또 개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추이로 보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개인들에 대한 수급을 잘 지켜보자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1월 8일날. 참고로 지난주에는 집안일이 좀 있어서 집안일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종목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8일날 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좀 보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뭐 코난은 뭐 좀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이스트 소프트, MS와 연결이 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나 그리고 MS와 연결이 되는 그런 쪽의 종목들은 나름 좀 괜찮아요. 셀바스 AI도 나름 괜찮고, 한글과 컴퓨터도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역시나 괜찮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그런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보는 종목은 원희가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간 쪽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특히나 연기금과 투신에서 뭐 15억, 한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상승으로 전환되면 다시 이제 코스닥 박스권 상단과 흡사한 흐름이 이 종목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5,400원, 2차적은 37,400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떨어지는 시점에서 33,150원, 한 800원 정도 놓고 평균은 33,55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사는 것보다는 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마다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